글로벌 투자를 읽는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상승장에서 종목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 두 번째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솔루션 본부 김승현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시장에서 조급하고 또 소외되셨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지금도 유효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또 언급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밸류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밸류업 기대감이 지수 상승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본부장님? 그럼요. 밸류업은 이 2024년 5월 말에 이 한국 증시의 도약을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꾸준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여 덕분에 최근 한국거래소가 이 발표를 한 자료에 따르면은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한 1년 반 동안 총 174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업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시를 한 기업이 무려 174개의 기업이나 되고요. 자사주 소각 규모도 2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별로 보게 되면 코스피 상장사가 130개 기업, 코스닥 기업도 41개 기업이 좀 참여를 했었고요. 이 공시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시장의 한 절반 정도 되는 45%이고 특히나 코스피 공시 기업은 코스피 시총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라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규모가 큰 기업도 많이 참여했고 또 작은 기업도 참여를 했는데 특히나 이 시총 1조 원 이상의 대형사 비중이 64%로 높았습니다. 1,000억 미만은 한 9개 기업밖에 좀 안 되긴 했었고요. 그 의미는 이 대형사, 이 규모 큰 데들 위주로 좀 많이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대표 지수의 지수 상승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형님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 영문 공시 제출 기업도 79곳 정도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작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적어도 국내 시장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분들에게도 훨씬 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에 관련 지수 성과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해 동안 89% 급등을 했었고요. 코스피의 상승률이 한 80% 조금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보다 좀 더 올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가 이렇게 많이 올릴게 홍보하는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대표 지수를 아웃퍼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을 위한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밸류업, 그렇다면 올해도 우리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해봐야 할 재료라고 보실까요? 그럼요. 우선 이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사실 한국의 정책은 일본의 정책을 좀 많이 따라왔습니다. 일본의 밸류업, 프라임 마켓을 벤치마킹한 그런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인데 한 2, 3년 전에 조금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지나서 니케이 지수가 지금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 또는 밸류업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5천 시대를 곧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밸류업은 정말 진보 또는 보수 이런 정책의 논리가 아니라 반드시 관련 기업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좀 계속 도입되게 된다면 올해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배당소득 분리 과세 도입과 같은 굵직굵직한 일종의 주주 환원 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에서도 이게 사실 일도 그렇지만은 누군가 이렇게 뒤에서 쫙줘야 되거든요. 계속 잘하는지를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데 한국 거래소가 지속적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못하는 회사는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아예 빼버리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그다음에 금융위가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소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올해도 밸류업 투자의 관점에서 반드시 주목해 봐야 할 재료 중 하나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상승장일수록 종목 고르기 어렵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또 대표 지수가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전략 세워주셨는데 밸류업도 관심은 많은데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또 밸류업 테마 ETF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좀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짧게라도 한번 네. 설명을 좀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밸류업 지수는 이 주주 가치를 실제로 높이려는 기업들을 모아 만든 이런 국내의 기업 가치의 재고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가 내가 이렇게 높이고 싶어요. 뭐 기업의 회장님, 사장님이 우리 주가 많이 높이고 싶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를 봐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 관점에서도 일본 사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주 환원, 뭐 지배 구조에 대한 개선 그런 스토리, 기업의 스토리가 훨씬 더 살아있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고 물론 단점도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기업 가치를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 좀 투자를 안 한다거나 그런 좀 단점 또는 우려 사항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업이 계속 돈을 벌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번 이익을 좀 주주들에게 계속 환원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밸류업 열풍이 사실 국내 대표 지수 대비해서도 많은 성과 상승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ETF도 작년 말 기준으로 1.3조 원 정도의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최초 상장했을 시기가 2024년 11월인데 그때 대비해서 한 160%가 넘는 그런 자금의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200 대비해서 조금 더 다른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 주주 환원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스토리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대표 지수를 어느 정도 쫓아가면서 또 이런 기업의 리레이팅에 투자하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대표 지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련 지수 또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 만에 규모가 거의 162% 상승했으며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하나 자산운용에서도 밸류업 관련 ETF를 출시하셨죠. 네, 어떤 맞습니다. 특징이 있는 ETF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원큐 밸류업 ETF, 코리아 밸류업 ETF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억지로 이렇게 짜맞춘 게 절대 아니고 1년 수익률이 이것도 1입니다. 아, 그래요? 이건 어차피 다 공개된 네, 데이터이기 그럼요. 때문에 1년 수익률이 다른 경쟁사의 그런 또는 타사의 ETF 대비해서도 수익률이 1위이기 때문에 우선 수익률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바로 월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지수 ETF와의 좀 차이점을 보게 되면 대표지수 상품 경우에는 주로 월배당 상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밸류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주 환원이라든지 또는 기업 가치 재고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원큐 코리아 밸류업 ETF 같은 경우도 월배당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200 ETF 수익률도 1위였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밸류업 ETF 수익률 1위의 비결이 또 궁금해지는데 네.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코리아 밸류업 ETF 월배당을 해주고 금융주와 함께 코스피 200과 또 저평가 우량주를 함께 담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코스피 200 ETF와 비교해서 좀 어떤 점이 다른 건지 구체적으로 차이점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코리아 밸류업 같은 경우는 이 지수 상승과 어느 정도 좀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와 같이 이 시가총이 상위 기업은 어느 정도 좀 함께 편입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동시에 뭐 KB금융 또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뭐 KTNG 또는 KT와 같이 흔히 알려져 있는 고배당 금융주 또는 저평가된 우량주들의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시장을 되돌아보면은 이 금융주 또는 뭐 저 PBR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 상승을 좀 이룬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어느 정도 추종을 하면서 고배당 성격 또는 저평가 관련된 주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바로 코리아 밸류업 그런 지수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00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뭐 두산에너빌리티 요즘 뭐 원전 종목 굉장히 핫하죠. 네. 또는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과 같이
조금 더 이렇게 상대적으로 배당 성향과 좀 주주 환원의 비중이 낮은 종목들에 대한 또 비중이 좀 더 적습니다. 요거는 네. 저희가 지수에 대한 성격만 보더라도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밸류업, 그다음에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좀 같은 듯 다른 듯.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을 쫓아가면서 그런 저PBR 또는 좀 더 금융주에 가까운 종목들이 좀 더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200 ETF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고배당 금융주 및 저평가 우량주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는 것. 밸류업 ETF가 고배당 금융주 비중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금융주만으로 구성된 ETF는 아니지 그쵸, 않습니까? 예. 그럼 금융주 중심의 고배당 ETF랑 비교했을 때 네. 밸류업 ETF만의 장점과 또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밸류업 ETF의 장점은 그래도 시장을 어느 정도 쫓아간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비교해서 보신 것처럼 뭐 반도체 탑2라든지 또는 몇몇 코스피 상위주를 또 함께 많이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 지수가 가는 장세에서는 확실히 좀 쫓아간다라는 건 좀 장점일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이 금융지주나 또는 고배당 ETF에 대해서는 좀 변동성은 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주는 원래 이 그 주식의 특성상 막 하루에 뭐 1년에 막 20, 30%, 30, 40% 가자 이런 ETF 또는 종목들은 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비해서는 조금 변동성이 높을 수는 있고 그리고 분배율이라고 하죠. 분배율, 뭐 ETF의 배당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배율은 필연적으로 금융주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 주주 환원을 하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다만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밸류업 ETF가 좀 더 가지고 있다. 분배율은 금융 고배당이 좀 더 많다, 좀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같이 시장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시장의 수세가 살아있는 지금 이 시장 상승에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네. 금융주뿐만 아니라 다른 밸류업 기업들도 함께 편입이 되어 있는 만큼 조금 더 높은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코리아 밸류업 ETF 어떤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할까요? 네, 우선 배당 좀 자사주 중심의 중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대표 지수를 어느 정도 쫓아가고 싶어 하는 분한테 코리아 밸류업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이 밸류업 공시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 또는 배당 자사주를 좀 많이 하는 기업들을 조금이라도 더 편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 지수에서 좀 더 찐 성장주에 가까운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더 조방원이라든지 이렇게 기업이 돈은 좀 못 버는 기업들은 좀 빠지게 되는 게 바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 지수 대비해서 성장만 하는 성장 위주의 종목 조금 빼고 좀 더 밸류업 또는 뭐 주주 가치 제고의 향상 그 좀 더 신경을 쓰는 기업들에 좀 더 투자한다. 플러스 대표 지수를 어느 정도 쫓아가면서 코스피 200보다는 좀 높은 이 배당을 받고 싶어, 분배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월배당 분배가 되는 코리아 밸류 ETF를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배당과 성장을 함께 쫓고 싶어 이 지수 상승하는데 소외되지 않고 싶어 네, 하시는 맞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분들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